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 꾸이년에 왔습니다. 사실 온 지는 한 5일, 4일 정도 됐는데 분위기 파악 좀 하고 한다고 영상을 못 찍었네요. 이분은 왜 저기만 많이 걷어차요? 이 꾸이년이라는 곳은 해변가가 백사장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깁니다. 이 길 따라 끝까지 걸어가면 내일까지 얘기해야 돼. 베트남에 이래 길거리에 개들이 많아요. 근데 개들이 다 순해요. 저도 개를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개들이 약간 눈 깔고 다닙니다. 사람들 만나면 귀 내리고 눈 깔고 꼬리 내리고 약간 이래 피해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이 클락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백사장에 카페도 있고요. 제가 여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어봤는데 그래도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베트남 커피치고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파라솔 밑에 앉아가지고 이 길 따라 쭉 가다 보면은 이 백사장에서 노래방 기계를 빌려주고 돗자리 빌려줘가지고 이 백사장에 앉아서 돗자리 피고 노래 부르는 가게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릴게요. 지금 제가 있는 숙소부터 여기까지 쭉 걸어오는데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양 분들은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고 일단 한국 분들은 아예 없고요. 인디언은 지금 1월 8일, 오늘 8일이거든요. 19도입니다. 19도. 한국은 지금 많이 춥죠. 19도 같으면 베트남 친구들은 여기서 춥다고 긴팔을 입고요. 이 조끼 패딩 입으신 분들도 있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반팔 입어도 덥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하는데 이 추운 바람이 아니에요. 약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전에 차갑지 않은 바람. 이렇게 백사장에서 젊은 친구들 막 배구를 그렇게 많이 하네요. 저기 뒤에도 하고 있더니. 꾸이년에는 현지인들도 여행을 이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저기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FLC라는 건물이 있고요. 저도 호텔이고 아파트먼트도 FLC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저기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묵으시고 그 다음에 TMS라는 곳도 있어요. 그 두 군데가 여기 꾸이년에서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묵는 숙소고요. 가격도 뭐 10,000원대부터 제일 쌀 때는 제가 계속 그 시세를 계속 봤거든요. 아고다에서 10,000원대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20,000원대 중반 그 정도 가격으로 묵을 수 있는 가성비 호텔 되겠습니다. 여기 운동기구도 굉장히 많네요. 한국에서는 안 보이는 운동기구들도 많이 보이네요. 한국에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앞에 반짝이는 곳은 그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번쩍번쩍하네요. 저기 라이브 노래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레스토랑 넘어서도 계속 해변입니다. 계속 해변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꾸이년 광장이에요. 저 옆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넓은 광장입니다. 저 앞에 사실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동상이 있고요. 두 분이서 길 건너에 있는 베트남 국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광장에는 어린 친구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 범버카 같은 거,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것들을 대여를 다 하더라고요. 저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길 건너서 애들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 타고 보드 타고 자동차 애들 타는 자동차 타고 부모님들이 저녁에 이제 밥 먹거나 산책할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애들 던져놓고 마실 거 하나 사들고 어른들은 이야기하고 앉아서 이런 거는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동상이 원래 국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운데 지금 국기가 없네요. 저 동상 너머로 야시장이 있습니다.
야시장이 크지는 않고 한 골목길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야시장인데 양쪽 끝에는 이제 간단하게 먹을 것들 조금 팔고요. 뭐 꼬지나 뭐 마실 거. 시장에는 거의 의류, 옷들 많고요. 뭐 액세서리, 이제 짝퉁 가방, 지갑 이런 것들 좀 팔더라고요. 군데군데 저렇게 틱톡 찍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틱톡 하고 있어요. 다 틱톡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저기 또 개 지나가네. 제 멀리서부터 나보고 눈길 피해서 돌아갔어. 꾸인현에 저기 졸리비도 있습니다. 졸리비가 우리 패스트푸드 중에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100여 국가 이상의 맥도날드가 있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베트남에서는 졸리비가 압승이에요. 저 졸리비가 치밥도 팔고요. 햄버거, 우리 일반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음식들 다 팝니다.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콘 아이스크림이 250원 한화로, 초코콘도 뭐 300원 요 정도에 팔고요. 동남아 쪽에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인데 맥도날드가 못 이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싸고요. 치킨이 되게 맛있어요. 맥도날드에도 치밥이 있습니다. 근데 졸리비가 사람은 항상 많아요. 저기는 그냥 가족, 간단한 가족 외식 뭐 그런 것도 거의 이쪽으로 다 오고요. 국민 음식이죠 여기도.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하이랜드 커피 있네요. 하이랜드도 베트남에서는 유명한 커피,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 근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에서는 저런 프랜차이즈 커피점보다는 워낙 커피숍들이 많아서 길거리에 자기만의 색깔로 꾸며진 커피숍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렴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커피숍들이 더 좋습니다. 동상 넘어서 베트남 간식, 째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째가 한국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CHE라고 해가지고 이게 성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째라고 합니다. 베트남 간식인데 뭐라 그럴까, 한국에 이 째랑 비슷한 게 뭐가 있지? 아무튼 이 베트남의 째라는 건 간식도 되게 다양한 형태예요. 뭐 조금 파여진 접시에 주는 집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커피 담는 컵에다가 담아주는 집도 있고요. 베트남에는 이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요리조리 내 속도를 유지하면서 오토바이가 알아서 비껴가도록 참시. 어째저째 동상 있는 데까지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동상이 약간 압도적인데 베트남 분들이라면 모르면 안 되는 뭐 또 위대한 분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분들이 원래 저기 기둥에 있는 베트남 국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국기가 없습니다. 이 집입니다. CHE라고 적혀 있죠. 저 E에 성조가 있어서 뭐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째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많네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anh ở đây anh nè ngoài ngoài 종류가 엄청 많아요. 거의 뭐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토핑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저는 2개 시켰거든요. 44,000동이니까 한 2,600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음도 같이 줘서 시원하게 지향껏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리안이 들어간, 이거 두리안이거든요. 두리안이 들어간 젤을 시켰고 각종 젤리라든지 과일들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두유 비슷한 맛의 그 육수 이런 거랑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맛있어요. 아마 한국 분들은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두리안은 호불호가 좀 있지만 두리안 없는 메뉴들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시켜봤는데
냄새는 좀 달달한 냄새 납니다. 그냥 요거트가 아니고 코코넛입니다. 우리 코코넛 안에 빨대로 음료 다 빨아먹고 나면 겉에 테두리에 붙어있는 젤리 같은 거 있죠. 그거네요. 엄청 탱글탱글한 푸딩 같은 식감이고, 그리고 맛은 그냥 코코넛 그 젤리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딱 코코넛 테두리에 있는 딱 그 맛입니다. 째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엄청 담백하고 심하지 않게 달달하면서 두유의 맛을 좀 극대화시켰다 그럴까? 풍미가 있고요. 각종 과일에 이제 씹는 맛까지. 한국에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이거. 이거는 잭플룻입니다. 잭플룻. 이거는 젤리 같고요.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게 먹어서 없어지고 있는 게 아쉬운 정도. 오늘 날이 시원해서 많이 덥진 않기 때문에 얼음은 안 넣고 원액 그대로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뭐 취향껏 간이 좀 세다 하시는 분들은 얼음 넣어서 더 시원하게 드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 째라는 간식이요, 집집마다 이 형태가 틀리고 내용물이 틀리고 뭐 맛은 비슷해요. 맛은 다 맛있어. 그래서 뭐 꼭 여기를 안 오시더라도 베트남에 계시면 구글에다가 CHE라고 째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인근에 무조건 나옵니다. 째 집들이 많으니까 베트남에 계시면 혹은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째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리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리안 들어간 째가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이 두리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리안이 안 들어간 째도 많으니까 이거는 먹어봐야 됩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분이 이 맛이 진짜 궁금하다 하시면 김해의 동상시장이라고 쳐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장이 김해의 동상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국 안에 조그만한 작은 베트남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좀 규모도 크고 시장도 크고, 거기에 두리안도 팔고 뭐 째도 팝니다. 째도 팔고 쉽게 볼 수 있는 아시아마트에 있는 것들도 다 있고요. 그 외의 것들도 외국에 사는 베트남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서 먹어볼 수 있어요. 째를. 대신 이제 가격은 싸진 않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 째 한 접시에 한 6,000원인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망고도 팝니다. 한국 분들 애플망고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근데 역시 가격 면에서는 좀 포기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 가게는 프랜차이즈 같아요.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동네에서 검색했을 때는 만동, 그러니까 한 600원 정도 했거든요. 이 째라는 게 하나 먹으면 이게 의외로 배가 불러요. 젤리도 많고 과일도 많고 하나 먹어도 배부릅니다. 이거 위에는 코코넛이고 밑에 것도 약간 푸딩인데 이거는 뭐지? 얘는 조금 더 탄탄한, 조금 더 탱글탱글한 젤리 같네요. 이게 뭐지? 코코넛이고 밑에 또 투명한 뭔가가 있어요. 이것도 탱글탱글한데 일단 위에 코코넛이 더 맛있습니다. 왜 불러서 못 먹겠다. 갑시다. 제가 야시장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는 다 해산물집입니다. 꼬인년이 항구가 있고요. 2025년도 11월부터 온 이 태풍이, 가장 큰 태풍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도시는 물에 잠기고요. 굉장한 베트남이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 꾸이년도 피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간판 넘어지고 우리 옛날에 한국의 매미처럼 뭐 건물 다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복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여행객 입장에서는 다닐 수 있는 데는 다 복구 다 됐습니다. 자, 이 골목이 야시장 입구입니다. 입구부터 의류가 막 그득그득하죠.
진짜 오늘이 금요일인데 불금도 불금이지만 저녁마다 베트남 분들은 이렇게 식당에 나와서 옹기종기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먹고 만담을 나누고 쪼댐 구이년? 쪼가 아마 저 시장일 겁니다. Chúc mừng năm mới thật sự tốt lành. 백 80K면 18만 동 9,000원 한 만원 정도 되네요. 거의 스포츠진 바지 하나 만원. 여기 엄청 싼 옷들이 많더라고요. 90K 4,500원. 신발 Mấy cục rồi cũng được, cũng được. Ông đâu cắn được hả? 120, 120 nữa mẹ nói là 120. 120 nhưng mình trả 여기도 다 중국 건가? Đi mua đồ. Nãy giờ chưa mua đồ. Nè. không có tiền chút là tiền chút. Tiền chút xíu à. Chút đó. 신발도 많다. Biết đâu. Rồi Việt Nam có một câu rồi. Đưa đẹp đi. Ai nó hơi sao nhỉ chị ơi. Anh Ngọc đi ra thôi. 베트남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꽁냥꽁냥거리는 게 Thôi đi. Được rồi. Đường nào sang đây được đường. 제가 막 대놓고 찍지는 못했는데 반바지 하나에 뭐 한 2,000원, 의류 청바지 하나에 15,000원. 웬만한 거는 얇은 옷들이 많기 때문에 반팔 얇은 옷 같은 거는 거의 6,000원 요 정도 하고요. 7,000원 요 정도 하고 지갑이나 뭐 가방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가격을 따로 이렇게 적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그래 해도 한 15,000원, 20,000원이면 아마 다 살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반대편 양쪽이 그냥 다 입고 온 것 같아요. 저기 쪼댐
구인현 돼 있는 거 보니까 또 베트남이 저기 축구가 있어가지고 술집들에서 막 사람들 모여서 단체로 응원하고 그러네요. Để cái gì đâu của khách. 요거는 부화 직전 계란. 저는 이거 먹어봤는데 뭐 먹을 수는 있겠는데 저게 막 맛있어서 찾아 먹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가 야시장 끝입니다. 야시장이 먹을 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야시장에서 먹을 거 많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니 저기 막 축구 응원하고 있네요. 아, 오늘 키르기스스탄하고 축구가 있네요. 이것도 축구 이기면은 또 베트남 사람들 난리 납니다. 또 길거리에서 저 부부젤라 막 불면서 오토바이로 행진하고 막 깃발 들고 다니고 젊은 사람들 그 떼빙이라 하죠. 단체로 떼지어서 승전보를 막 울리면서 막 다닙니다. 좀 시끄럽긴 하지만 다 베트남 문화니까 그것도. 아, 여기서도 축구 보고 있습니다. 구인현에 시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제가 금방 갔던 야시장 쪽에 근처에도 이렇게 좀 큰 시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변가에 처음 출발했던 해변가 시작점 그쪽 안쪽에도 시내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진짜 현지인들밖에 없고 이쪽 야시장에는 그래도 구인현 안에 있는 외국인들은 이쪽으로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작은 곳이라고 해서 조금 걸어 다니면 다 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50만 인구가 사는데 작을 리가 없죠. 생각보다 넓습니다. 시장도 많고요. 군데군데 볼거리, 먹거리 저기 동상부터 그 다음에 야시장까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졸립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스파게티 35,000동 1,800원. 그래도 관광지라고 저렇게 투어 버스는 아니고 그 야장에서는 식로라고 하는데 그 자전거 태워주는 앞에 의자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쫓겨난 버스가 있네요. 길 건너는 거는 달인이지. 해변가로 왔습니다. 요 라인 따라가면 엄청난 호객 행위를 손살에 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해변가 쪽으로 가는 걸로. 베트남 기사 뜬 거 보니까 올해는 정부에서 밤 10시 넘어서 장사하는 곳들 있는 손님들 다 과태료 때린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사회주의 국가인가. 역시 정부가 통제하나. 예, 저녁에 이제 술 먹고 사고 치고 이런 거 방지하려고 정부에서 이제 통제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녁에 이제 술 한 잔도 못 하잖아. 일찍 먹고 일찍 들어가야 되는. 제가 느끼는 거는 확실히 한국보다 저녁 늦게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베트남 늦게까지 술을 먹고 늦게까지 뭐 놀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봤던 해변가에 있는 카페입니다. 시샌드 커피 라운지. 이런 데 오면 저런 서핑도 좀 배워보고 그래야 되는데 참 세상에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저렇게 해변가 따라서 저 끝까지 저쪽 가면 이제 항구거든요. 구인현 항구. 그리고 바다에 이제 저렇게 불빛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떠 있는 배들 다 어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4시 반부터 이제 나와 보면 해변가에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해수욕도 하고, 그러니까 날이 해가 떠서 덥기 전에 이렇게 해수욕 즐기고 아침에 운동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 활동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막 해수욕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물로 좀 헹구고 요런 시설도 있습니다. 뭐 돈 들진 않아요. 버튼 누르면 뭐 물 나오고, 쓰레기통도 군데군데 있고요. 바닥도 깨끗하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틈틈이 막 청소하십니다. 백사장도 깨끗하죠. 여기 날 밝을 때 보면은 바다도 깨끗해요. 막 에메랄드 빛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바다도 안에서 수영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 그리고 저 항구 넘어서 피코 비치가 있어요. 동남아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가서 이렇게 바다도 좀 보여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피코 비치만 치셔도 유튜브에 다녀오신 분들 이 영상들이 있거든요. 필수 관광지. 아직까지는 꾸이니언 자체가 이제 유명하지 않으니까 한국 분들 만날 일은 거의 없고요. 인생샷 찍고 싶다, FLC 리조트가 하나 있거든요. 리조트가 평이 좋더라고요. 아예 휴양 관광 이런 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묵으면서 키코 비치 보고 뭐 여러 가지 에오지오 뭐 그런 곳도 있고요. 한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다음 주에 하나 오픈을 한대요. 정보는 또 소장님 통해서 들었고, 저도 이제 얼떨결에 같이 가서 인사는 한번 드리고 왔는데, 한식 땡기시면 이제 한식 먹을 수 있습니다. 꾸이니언에서도 BBQ랑 뭐 삼겹살, 김치찌개 이런 거 하신다고 하니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요즘에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사실 제가 있는 베트남 여기에서는 아예 뭐 관련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다들 요즘에 뭐 동남아가 위험하다 그래서 뭐 여행도 미루시고 취소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많이 안 가시기 때문에 비행기 값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예약된 것들도 취소가 되면서 이제 빈자리들이 나니까 요번 기회 삼아서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꼭 꾸이년이 아니더라도 다낭이나 야짱 이런 거는 이제 직항도 있고 하니까요. 3박 5일, 5박 7일 요 정도 여행 오셔도 충분히 힐링하고 가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집에 다 와가지고 들어가서 좀 쉬고, 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조식 먹고 또 싸돌아 댕겨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